안녕하세요. 신약의 효과는 어떻게 입증되는가? 임상통계학 연구실의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강승호 교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미국 FDA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신약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효과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 채널에서는 임상통계학을 이용하여 신약의 효과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통계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강은 왜 임상시험에서 통계학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 분야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의학, 약학, 생물학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이상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 차차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와 통계학 이 두 단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통계는 무엇일까요? 통계란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비율, 표준편차 같은 거로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 우리나라 쌀 생산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 등에서 흔히 접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하지만 통계학은 다릅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할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관측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그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물가 상승률과 같은 통계를 자주 접하다 보니 통계와 통계학의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며 그래서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통계학이 사용된다고 말하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통계와 통계학은 다릅니다.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통계학은 이러한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래서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통계학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시험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임상시험에서 시험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관측되었는데 혹시 사실은 시험약은 효과가 없는데 혹시 우연에 의해 이런 결과가 관측된 것은 아닌가 라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효과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다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측된 시험약의 효과가 단순한 우연인지 진짜 약의 효과인지를 제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 체중 감소제 임상시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00명은 시험약을 복용했고 또 나머지 100명은 위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봤더니 어떤 사람은 체중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8kg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시험군은 평균적으로 4kg 감소했고 위약군은 평균적으로 2kg 체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시험군과 위약군 간의 평균 체중 감소량은 2kg입니다. 이 2kg의 차이는 시험약 때문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험약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생긴 차이일까요? 여러분이 미국 FDA와 같은 규제기관이라면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시험약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차이는 단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고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 던지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평범한 동전을 꺼내서 그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7번 앞면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5번 나올 걸 예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은 앞면이 더 잘 나오는 동전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1. 앞면이 더 잘 나오는 동전이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답을 1, 2, 3 중에 골라보세요. 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50%인 경우 10번 그 동전을 던져서 7번 앞면에 나올 확률은 약 11.7%입니다. 통계학을 이용하면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1.7%라면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임상시험도 정확히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차이는 우연히 나올 수 있는가? 그 확률을 계산하여 우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학의 역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P값입니다. 통계학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이 시험약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 시험군과 위약군 간에 이런 차이가 관찰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확률이 바로 P값입니다. 만약 그 확률이 매우 낮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시험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P값이 얼마나 작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P값이 얼마나 작으면 우연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10%? 1%? 0.1%? 임상시험에서는 P값이 5%보다 작으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차이는 우연일 가능성이 5% 미만이면 그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5%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5%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기준을 사용한다면 10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7번 나오는 경우 그런 일은 우연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1.7%는 5%보다 크기 때문이지요. 자, 이번에는 통계학의 두 번째 역할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은 단순히 P값만 계산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시험군과 위약군 간의 공정한 비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조군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금 체중감소제 임상시험에서 시험약을 위약과 비교하였는데 이 경우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조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작위 배정입니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온 사람은 시험군을 배정받게 하고 뒷면이 나온 사람은 위약을 배정받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군에 운동을 좋아하는 20대만 들어가고 위약군에는 야식을 좋아하는 50대만 들어간다면 임상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시험군과 위약군에는 약에 의한 차이도 있지만
나이에 의한 차이와 생활 습관에 의한 차이까지 효과가 마구 뒤섞이게 되겠죠. 세 번째는 눈가림 또는 맹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중 맹검이라고 하면 시험약을 받았는지 위약을 받았는지 환자도 모르고 담당 의사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통계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어로는 바이어스, 우리말로는 편의 또는 빗둘림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편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임상시험의 설계가 잘못되어 편의, 즉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P값이 작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P값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통계학의 세 번째 역할은 시험약의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약의 효과가 1%인지 30%인지는 전혀 다른 거죠. P값은 효과가 있다 없다만을 말해주지만 그 효과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규제기관은 시험약의 효과 크기를 평가하는데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규제기관은 통계학을 요구할까? 만약 이 시험약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 500만 명의 환자들이 복용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험약은 효과가 없고 단지 우연에 의해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것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끔찍하지요. 효과 없는 약을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고 복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약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연에 의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약을 시판 허가를 내주는 실수를 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임상시험에서 관측된 효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약의 시판 허가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통계학은 우연과 진짜 효과를 구분하고 공정한 임상시험 설계를 만들고 시험약의 효과의 크기를 평가하며 규제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